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충북 지역 154곳을 포함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청주 사직초등학교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출근길에 나서기 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분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투표일 날은, 선거일 날은 제가 근무여서 그냥 오늘 빨리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소중한 한 표. 시행하고 싶었습니다. 충북에는 154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는데요. 오전 7시 기준 충북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1.19%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무효표가 되지 않기 위해선 몇 가지 유의할 점도 있는데요. 주소지 외 지역에서 투표하시는 거라면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하고 기표는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도장이나 볼펜으로 기표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충북의 사전투표율은 36.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이번에도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주 사직초등학교 사전투표소에서 CJB 김세희입니다. 충주시가 드림파크 산단에 추진하는 LNG 발전소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업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한 건데요. 하지만 충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충주시는 지속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가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드림파크 산단 예정 부지입니다. 오는 2029년 완공 목표로 9천억 원을 들여 이곳에 500메가와트급 규모의 LNG 발전 설비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LNG 발전소의 부지 확보와 배치 계획, 주민 수용성 등 사업 이행 가능성을 확인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를 결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동서발전은 지적사항을 보완한 뒤 다시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주시도 충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엄격한 환경 영향평가 등을 거쳐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의 미래 어떤 경제 또 산업의 문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서발전 측의 발전소 건립 제안을 수용하고 있고 또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발전소 전면 백지화를 위한 반발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도원 충주시 의원도 시민과 의회를 배제한 LNG 발전소 추진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고 산업 소음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게 질소산화물은 어차피 필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충주에서 과연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공간에 굳이 그런 거를 유치를 해야 되나? 현재 충주시의 전력 자립률은 32%. 전기 자립을 위한 충주시의 LNG 발전 사업이 산자부의 심의 보류와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AI 센터를 설치한 지역 3군데 가운데 한 곳으로 충청북도를 선정했습니다. 제조 AI 센터는 중소제조기업이 AI와 제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입니다. 충북은 바이오와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융합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모두 12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음성군이 충북 혁신도시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남음성 변전소에서 본성리를 지나는 154kW 고압 손정설로 2.276km를 지중하는 사업으로 송전철탑 8개가 철거됩니다. 음성군과 한전은 지난 2023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29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후 산불 진화에 유용한 임도 가설의 필요성이 제기됐었죠. 충북에서도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임도 신설에 나섰는데 전국 평균 수준을 따라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이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로 산림 9만 헥타르 이상이 탔고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충북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 13건이 발생해 이미야 46.34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대규모 산불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화 효율을 높이는 임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도가 있으면 2km 기준으로 4분 만에 도착 가능한 반면 도보로 이동 시 한 48분이 소요되는 등 약 12배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현재 충북에 설치된 임도는 지난해 말 기준 산림 1헥타르당 3.75m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일의 54m, 일본 24m, 캐나다 BC주 11m와 비교가 안 되고 우리나라 평균 4.25m보다도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올해 4,300억 원을 투입해 임도 확대에 나섰습니다. 충북도 60억의 원을 들여 단양 3곳과 충주 2곳, 영동, 보은 등 산불 위험이 높은 9곳에 임도를 추가로 개설합니다. 또 배정된 예산의 절반가량은 기존 임도를 보강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 그 작업 현장과 같이 노후와 기능 저하가 있는 기존 임도의 구조를 개선하는 공사를 통해서 임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보완 공사를 하여 그 산사태나 그다음에 토사 유출 등 재해 우려가 없도록. 속리산, 월악산 등 국립공원이 있고 소문난 명산이 적지 않은 충북. 전국 평균도 못 따라가고 있는 충북의 인도를 늘리기 위한 집중 투자의 필요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올해도 청남대 재즈토닉이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수년간 이어온 재즈토닉은 탄탄한 마니아층을 구축한 데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피크닉형 공연으로 세계적 뮤직 페스티벌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남대에서 인근 문희면 소재지까지 재즈토닉의 흥행을 넓히고 관광 활성화라는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쾌청한 풍경을 누리며 재즈 선율을 듣는 관람객들. 청남대 재즈토닉은 가족과 친구, 연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한계를 딛고 자유로운 관람 환경에 절제된 관람 문화가 조화를 이루면서 다른 뮤직 페스티벌이 갖지 못하는 차별성을 갖췄습니다. 재즈 페스티벌 같은 이른바 이제 관광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또는 시즌별로 투입이 되면서 주요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지난 2017년 출발한 청남대 재즈토닉은 해를 거듭하면서 탄탄한 마니아층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청남대뿐만 아니라 인근 문희면 소재지까지 재즈토닉의 흥행 공간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계성 있는 상품이라든가 또는 음식점 이런 것과 계속 그 네트워킹이 된다면 이건 지자체의 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이제 지속 가능한 방문 또는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 이런 것들이 이 과정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자치단체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즈토닉과 결합한 관광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2만 5천 명 온 건 진짜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에서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 모델과 완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도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지역 경제 살 수 있게끔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기능으로 보면은 어쨌든 청남대에 대한 이미지화가 됐다. 그래서 나는 충청북도가 좀 더 액션을 취해서 상수원 보호지역에 한 단계만 내려와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뮤직 페스티벌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청남대 재즈토닉.
우리 스스로 규제에 족쇄를 채울 것이 아니라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일 수 있다는 새로운 성장 가능성에 눈을 떠야 할 시점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청주시는 산업부의 빅데이터 기반 상용 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배터리 제조 공정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국비 등 275억 원을 투입해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가상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창흡 소재 배터리 테스터 시설인 BST 존에 연면적 85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을 신축할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내년 초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의 개장을 위해 도로 정비와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24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자연환경을 보전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레 공모 사업에 선정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1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는 다음 달 착공합니다. 청주의료원이 충북대 병원에 이어 도내 두 번째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어제 질병관리청 국립군산검역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에서만 접종이 가능한 황열과 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과 접종 증명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충북에서는 황열과 콜레라 예방접종을 타 시도까지 가서 맞는 경우가 있었는데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간이 추가되면서 도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청주방송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 세종지회가 인구변화 대응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어제 CJB 사옥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각종 사업 운영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